자, 요번에는 46쪽이죠. 46쪽의 원소의 주기성. 이제 원소 주기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앞까지 이제 얘기했었던 게 원소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자, 원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이런 원소들이 갖고 있는 주기적인 성질을 얘기를 하는 게 이 원소의 주기성인데, 자, 원소라고 하는 거는 일단 정의.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었죠. 이건 성분의 개념이에요. 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고 약 110여 가지가 현재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 자, 그 중에서 이제 90여 가지는 그 원래 자연에서 발견되는 거고, 그 외 나머지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거다라고 아마 배웠었을 거야. 자, 그리고 자, 우리 주변에 이제 다양한 원소들이 있어요. 질소, 산소, 지구, 대기. 대기에서 제일 많은 게 질소고 두 번째가 산소죠. 그죠? 자, 그 다음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거는 철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산소예요. 자, 그리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애가 산소예요. 그 다음이 탄소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은 산소가 꼭 들어가 있죠. 산소가 꼭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원소들이 결합돼 가지고 물질이라든가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 요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옆에 잠깐 보시면, 자, 원소하고 원자의 차이점을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는데, 원소는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에요. 자, 근데 원자는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입자의 개념이에요. 얘는 성분 개념이고 얘는 입자 개념이에요. 차이가 있어. 자, 그러니까 여기엔 남학생, 여학생 있다 이렇게 종류 얘기하는 거는 성분 개념이야. 자, 물 분자는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종류 얘기하는 건 원소야. 근데 물 분자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돼 있어요. 물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요건 원자의 개념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원소는 뭐 성분, 그러니까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원자는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요거 원소의 분류. 자, 원소를 이제 분류를 할 건데요. 이 원소 분류를 할 때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를 일단 첫 번째 나눠놔요. 자,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금속이에요. 딱딱하고요, 전기 잘 흐르고요, 그죠? 자, 특유의 광택이 있고요, 열도 잘 전달되고요. 이게 금속의 특징들이야. 자, 힘을 가했을 때 부서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늘어나거나 퍼진다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 실온에서의 상태는 대부분 고체로 있어요. 단 예외가 하나 있죠. 수는 액체. 요거 기억해줘. 자, 실온에서 금속들은요 고체로 존재를 해. 그런데 수는 실온에서 액체로 존재해요. 자, 금속 단단하니까 공구라든가 이런 걸로도 쓰이고 있고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호일이라든가 알루미늄 용기라든가 이런 걸로 쓰이겠고요. 자, 금이라든가 이런 거 회로 기판으로도 쓰이고 있지요. 자, 다음 비금속이에요. 자, 비금속은 말 그대로야. 그냥 금속이 아닌 것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금속이 아닌 것들인데요, 금속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죠. 자, 열을 잘 전달하지 않아요. 전기가 잘 통하지 않아요. 근데 예외도 있어요. 흑연 같은 경우에는 탄소로 이루어져 있죠. 자, 쟤는 흑연 같은 경우에는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탄소는 비금속이에요. 자, 탄소 비금속인데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있어. 그래서 전기 전도성은 있어요. 너희들 샤프신 같은 거에다 이렇게 건전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서 해보면 전류 흐르고 막 뜨거워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비금속에서 대부분 기체나 고체로 존재하는데 단 또 예외가 있죠. 브로민은 액체 체크 한번 해주세요. 자, 비금속은요 고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체도 있어요. 자, 그런데 브로민은 액체로 존재해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요, 수소는 자동차 연료라고 써 있죠. 우주 비행선의 연료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탄소, 연필심이라든가 또는 다이아몬드도 탄소로 되어 있죠. 자,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비싼 거, 싼 거가 나뉘죠. 자, 질소. 자, 질소 공기 중에 제일 많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과자 봉지 충전할 때, 우리 포카칩이나 이런 것들 충전할 때 질소 충전이라고 써 있는 거 아마 봤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바로 비금속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배울 게 이거예요. 주기율표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이 주기율표 같은 경우에는요. 주기율표 같은 경우에는 이 원소들이 특정한 성질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걸 발견을 하게 돼.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반복된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표로서 나열해 놓은 걸 주기율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주기율표는요, 원소의 성질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도록 원소들을 배열한 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원소들의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을 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을 해요. 세로줄에 오도록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자,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하겠는데, 그럼 그 세로줄을 우린 뭐라고 하느냐? 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족은요 1족, 2족, 3족, 4족 뭐 쭉 가요. 그래서 18족까지 있어. 그 다음에 가로줄을 주기라고 얘기를 해요. 주기는 1주기, 2주기, 3주기 해가지고 7주기까지 있어요. 자, 또 하나. 금속 원소는 왼쪽과 가운데 위치하고요. 비금속 원소는 주로 오른쪽에 위치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예요. 이게 전부 다 금속이에요. 자, 얘네들이 비금속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비금속은 주로 오른쪽에 위치하고요. 금속은 가운데와 왼쪽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데 비금속이 하나 있네? 수소는 비금속이지만 왼쪽에 첫 번째로 있죠. 1번이라서 그래요. 자, 다시 옆으로 잠깐 가보자. 주기율표의 그 과정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멘델레예프라는 양반이 이제 주기율표를 처음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를 만들었는데, 자, 이때 63종의 원소를요 원자량 순서로 배열. 멘델레예프 원자량 순서로 배열.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양반이 이제 모즐리라는 양반이 원자량이 아니라 양성자수, 즉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자, 먼저 원자량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은요, 원자량은 상대적 질량이야. 자, 원소들마다 무겁고 가벼운 정도가 다르겠지. 질량 차이가 있겠죠. 자, 그 질량을 가지고 원자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그 원자의 질량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됐니? 원자 핵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원자의 질량은 원자 핵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원자 핵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아까 원자 핵은 누구누구 있다 그랬어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친 값에 의해서 원자량은 결정이 돼. 됐죠, 여기까지? 자, 그렇게 해서 멘델레예프가 원자량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하다 보니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나타나고 있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주기적인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당시에 63종 가지고 했잖아요. 중간에 이제 여기 성질의 원소가 아직 발견이 안 됐네? 그럼 빈칸으로 놨어. 나중에 발견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원자량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자량으로 했을 때 어긋나는 아이들이 자꾸 나타나. 어긋나는 아이들이 몇몇 나타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어긋나는 아이들, 원자량은 큰데 성질은 이쪽에 있는 줄의 아이다, 앞에 있는 애들하고 같은 그런 애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오류를 어떻게 바꾸게 되느냐? 원자량 가지고 하지 말고요, 즉 질량 가지고 하지 말고요, 그 안에 있는 양성자 수만 가지고 해봅시다 라고 얘기한 게 바로 요 모즐리야. 오늘날에는 모즐리의 주기율표대로 해요. 우리가 원자 번호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쓸 거예요. 수소는 1번이에요. 헬륨은 2번이에요. 리튬은 3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번호 있잖아요. 원자 번호가 바로 양성자 수를 얘기를 해. 그럼 아까 앞에서 원자량이 왜 달라졌느냐? 양성자는 적게 있는데 중성자가 많은 경우, 그때는 질량이 크니까 원자량이 뒤로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오류가 나타나. 근데 이 성질은요, 화학적 성질은 누구에 의해서 나타났냐? 양성자에 의해서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양성자, 원자 번호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자,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돼 있고,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돼 있어. 자, 양성자는 원자마다 달라요. 그래서 원자 번호는 원자에게는 양성자 수로 따진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런데
원자 자체는 중성이잖아요. 즉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은 거죠. 중성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헬륨이 2번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양성자 2개 있다는 뜻이에요. 핵 안에. 그럼 전자는 몇 개 돌아다니고 있니 주변에? 2개 돌아다녀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나열한 게 요 주기율표예요. 자, 이 주기율표 같은 경우에는요. 주기율표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20번까지는 꼭 외워주셔야 돼요. 1번부터 20번까지. 방금 좀 프린트 좀 잠깐 볼게요. 프린트. 자, 요거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외워야 될 애들이야. 외워야 될 애들. 자, 수헬리베, 붕탄, 질산, 플레나마, 알규, 인황, 염화, 칼카. 이게 1번부터 20번까지예요. 자, 그런데 아까 세로줄을 뭐라고 얘기를 했니? 족이라고 했죠. 이게 1족이에요. 이거 2족이에요. 근데 붕소나 알루미늄은 3족이 아니라 13족이에요.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이렇게 돼 있어요. 가로줄을 주기라고 얘기를 했죠. 가로줄을 주기. 여기가 1주기예요. 그럼 여긴 2주기, 여긴 3주기, 여긴 4주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 됐나요? 자, 프린트 준 거에다가 꼭 좀 써 주시고요. 그 외 원소들 외워야 될 것들 뭐 금은, 수은, 납철, 구리, 뭐 아이오딘, 바륨 뭐 이런 것들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 줄에 나와 있는 건 분자죠. 분자. 자, 분자식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온이죠. 자, 이온. 여러분 이온도 이제 달달 외워야 돼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이거 2학년 때 제대로 못 외웠, 중2 때 제대로 못 외웠으면은 지금이라도 달달 외우셔야 돼. 빨리 쓰자. 자, 요것들은 다 외워주셔야 돼. 알겠죠? 꼭 좀 기억해 주실 수 있도록 합시다. 됐니? 여기까지. 그러면은 우리 1, 2, 3, 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 1, 2, 3, 4번 풀어보자. 자, 1번의 원소죠. 1번의 원소죠. 자, 2번에는 금속, 고체, 오른쪽이죠. 자, 3번에요. 수소, 그 다음 탄소, 산소죠. 오케이? 자, 그리고 마그네슘. Mg가 마그네슘이죠. K는요, 칼륨이죠. Al은요, 알루미늄이죠. 오케이? 자, 이런 애들은 금속에 속해요. 자, 4번에는 OOXO죠. 자, 여기서 질문 없나요? 자,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알칼리 금속이에요. 자, 이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거는 체크하자. 주기율표에 1쪽은 1쪽인데 수소를 제외한. 자, 1쪽인데 수소를 제외하냐? 자, 여기 알칼리 금속 어디 보자. 여기 1쪽인 아이들, 얘네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데 누군 제외야? 수소는 제외야. 수소는 왜 제외야? 금속 아니니까요. 그죠? 자, 얘는 그냥 특별하게 1번이기 때문에 저기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수소를 제외한 리튬, 나트륨, 칼륨을 가지고 우리는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얘네들은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실온에서 고체고요. 뭐 금속이니까 당연히 고체겠죠. 수온을 제외하고는 다 금속은 고체예요. 실온에서.
자, 그리고 음백색의 광택을 띄어요. 음백색의 광택을 띄고요. 자, 그런데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 다른 금속에 비해 밀도가 작아요. 굉장히 밀도가 작고, 그 다음에 우리 잘랐을 때 두부 썰리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썰려. 무르다라고 얘기를 해. 금속인데 우리가 금속 그러면은 딱딱하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쟤는 무른 금속이야. 근데 이게 반응성이 또 크네. 반응성이 크다 보니까 산소와 물과 반응이 너무너무 잘 돼요. 산소랑 결합을 해. 그러면은 산화금속이 되는데,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음백색의 광택을 띠고 있다 그랬잖아요. 칼로 싹 자르면은 음백색이 짠하고 나타나. 근데 조금만 시간 지나면 공기 중 산소랑 결합해가지고 다시 검은색으로 광택이 사라지게 돼요. 오케이? 자, 물과도 잘 반응을 해요. 알칼리 금속은요, 물에 집어넣었을 때 격렬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뻥 하고 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알칼리 금속 폭파 실험이라고 한번 쳐서 찾아보시면은요, 실험 여러 개가 굉장히 잘 나오는데, 저기 폭발력이 있어요. 자, 체크하자.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무슨 기체 나온다? 체크. 수소기체 나와요. 자, 수소기체 나와요. 수소기체가 나오고 열도 발생하다 보니까 이 수소기체가 뻥하고 터지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물속에 녹아 들어갔을 때 무슨 성이 되느냐? 염기성을 띠게 돼요. 염기성. 됐나요? 자, 염기성을 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옆으로 가볼게요. 알칼리 금속은 산소랑 물이랑 잘 반응해요. 그래서 공기 중에 놔두면 산소랑 그냥 격렬하게 반응을 하고요. 물속에 습기랑도 만나도 막 격렬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 공기도 맞닿으면 안 되고 습기도 맞닿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넣어서 보관을 해요.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해. 자, 알칼리 금속은요, 알칼리 금속은 양이온이 되기 쉬워요. 전자 한 개를 잃어서. 알칼리 금속은 양이온이 되기 쉬워요. 자, 그 다음에 할로젠은요, 할로젠은 음이온이 되기 쉬워요. 할로젠은 뭐냐? 여기 있죠. 17쪽. 17쪽이나 애들을 할로젠 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할로젠 원소는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서는 체크할 게 이거예요. 분자 형태로 존재를 해. 분자. 분자 기억나죠? 분자가 뭐니? 원자는요, 물질을 이루는 제일 작은 기본 입자를 가지고 원자라고 하고요. 이런 원자들이 결합해서 물질의 성질을 갖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 이걸 우린 분자라고 얘기를 하죠. 성질을 가진 제일 작은 입자야. 자, 그러니까 이 분자의 분자로서 존재를 한다. 근데 두 개가 결합된 이원자 분자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니까 플로린 분자는 F2, 염소 분자는 Cl2, 브로민 분자는 Br2, 뭐 이런 식이야. 아이오딘 분자는 I2, 이런 식이야. 오케이? 자, 이렇게 분자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럼 아까 앞에서 말한 알칼리 금속은 분자로 존재한다, 안 한다? 금속들은 분자로 존재하지 않아요. 분자는 성질을 가진 입자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금속은 쭉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이게 원소들이 계속 연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속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분자로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가 성질을 가진 애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가 힘드니까. 자, 그래서 이렇고요. 자, 그다음 특유의 색을 갖고 있네. 자, 보시면은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의 각각의 특징적인 색들을 갖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얘도 역시 반응성이 커요. 알칼리 금속하고도 굉장히 잘 반응하고요. 그 다음 수소하고도 잘 반응해요. 알칼리 금속 1쪽이죠. 수소도 1쪽이죠. 1쪽인 애들하고 굉장히 잘 반응해. 그래서 염소하고 나트륨 반응했어. 그럼 염화나트륨 되는 거야. 소금이죠, 그게. 자, 그 다음에 수소랑 반응을 했어. 그럼 체크하자. 수소랑 반응을 하면 산성을 띠게 돼요. 물에 녹아서. 수소랑 반응하면 산성을 띠게 돼요. 자, 우리 HCl 가지고 얘기할게요. HCl이 뭐야? 염화수소야. 염화수소.
염화수소 HCl 물에 녹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염산이 되는 거야. 염산.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산성을 띠게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자, 이온 형성도 방금 얘기했는데 알칼리 금속은요 양이온이 되기 쉬워요. 그 다음에 할로젠은 음이온이 되기 쉬워요. 야, 그러면 양이온 되고 음이온 되면 서로 뭐 하려고 그러겠니?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서로 뭐 하려고 그래? 결합하려고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이온 결합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써야 돼. 반응성. 자, 반응성을 보시게 되면은요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요 리튬보다는 나트륨이 더 커요.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더 커요. 이런 식이야. 즉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커요. 알칼리는요. 근데 할로젠은요 반대예요. 할로젠 아이들은 언제 반응성이 커지느냐? 플루오린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이 염소, 그 다음이 브로민, 아이오딘 막 이렇게.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커요. 할로젠은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크고요. 알칼리 금속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크다.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화학 반응이 격렬하게 일어난다, 그런 얘기야. 우리 물에다 넣으면 아까 알칼리 금속 물에다 넣으면 어떻게 뻥뻥 잘 터진다 그랬잖아요. 리튬 넣었을 때보다는 나트륨 덩어리 집어넣었을 때가 더 격렬하게 반응하고요. 나트륨 넣었을 때보다 칼륨을 넣었을 때가 훨씬 더 격렬하게 반응을 해요. 폭발까지 하게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원자의 전자 배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왜 주기율표, 즉 주기성이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보시면은 보어의 원자 모형에 따르면 원자에서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를 따라 운동합니다. 자, 여기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를 따라서 운동하는데 이 궤도를 우리는 전자 껍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 자, 전자 껍질,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요, 이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건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길이라고 생각하세요.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전자 껍질에서 이제 전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어디 보자. 여기 에너지 준위.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가지는 특정한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위라고 얘기를 해요.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원자의 값 가까울수록 낮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보어의 원자 모형.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자 모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어의 원자 모형을 우리가 얘기하는 게, 보어는 가운데 핵이 있고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궤도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그 궤도, 이걸 전자 껍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자, 이제 생각을 해. 여기 핵이 있어.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죠. 핵은 플러스를 띠고 있고요, 전자 마이너스를 띠고 있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전자가 이 주위를 삥삥삥삥 이렇게 돌고 있지 않니?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자가 에너지가 세다, 많다라고 상상을 해봐. 에너지가 세고 많으면은 이 플러스가 끌어당기는 힘보다 얘가 돌아다니려는 힘이 더 세겠죠. 그러니까 핵에서 더 먼 곳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가 약해지면 어떻게 돼? 플러스에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가까이 오겠죠. 그래서 전자의 에너지가 낮아지면은
가까운 곳에서 돌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껍질마다 에너지 값이 다르겠네요. 그죠?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껍질마다 에너지 값이 다르겠죠. 그 에너지 값, 특정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자에게 가까울수록 에너지 준위는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원자에게서 멀어지면 에너지 준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 말 알겠니? 뭐 간단히 생각하세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핵에서 멀어지려면 내가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어야지 플러스를 이겨내고 멀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가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핵이랑 가까워지려면은요, 그만큼 에너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끌려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 자, 그래서 전자는요, 원자에게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차례로 배치돼요. 그러니까 전자 껍질 가까운 곳부터 배치하면 돼요. 근데 규칙성이 있어요. 체크하자. 첫 번째 껍질에는 2개까지만 넣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껍질부터는 최대 8개까지 돼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만 들어가? 2개만 들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 껍질부터는 8개까지 들어가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다음 별표 또 한 번 3개. 하나, 둘, 두 번만 하자.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건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데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 요걸 우리는 원자과 전자라고 얘기를 해.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가장 바깥 궤도에 있는 전자수를 원자과 전자라고 얘기를 해. 이 원자들의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을 누가 결정하느냐? 원자과 전자가 결정을 해요. 원자과 전자 수가 같으면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자, 먼저 볼게요. 리튬은 원자 번호가 3번이에요. 양성자가 3개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전자도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 돼. 그래서 전자를 배치할 거야. 첫 번째 궤도에는 2개 넣을 수 있어요. 2개까지만 넣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 궤도에는 몇 개 넣는 거야? 1개 넣어서 3개를 만든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 물어보면 몇 개예요? 1개라고 얘기를 해요. 왜? 가장 바깥쪽 궤도에 1개 있으니까요. 자, 질소는요 7번이에요. 양성자가 7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자도 7개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궤도에 2개 들어가죠. 두 번째 궤도에는 나머지 5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자, 5개 들어갔으니까 원자과 전자가 몇 개? 5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플로린이에요. 플로린 9번이에요. 자, 9번이니까 양성자가 9개, 전자도 9개. 자, 전자 9개를 채울 거야. 그럼 첫 번째 궤도에 2개 들어가면 되죠? 두 번째 궤도에는 몇 개까지 들어가? 7개까지 들어가. 그럼 총 9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는 그럼 몇 개예요? 7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염소는 17번이고요. 양성자 17개, 전자 17개야. 전자 17개를 채울 거야. 첫 번째 궤도에 2개 들어가, 두 번째 궤도에 10개 들어가. 그럼 총 몇 개야 지금? 10개. 두 번째 궤도에 8개 들어가. 그럼 총 몇 개 된 거야? 10개까지 들어간 거죠. 이제 7개를 이제 세 번째 궤도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7개예요. 그러면 플로린과 염소는 원자과 전자가 같네요. 그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전자 채우는 거예요. 얘들아, 수소는 1개죠. 원자 1번이야, 1번. 그러니까 전자수가 1개야. 그래서 1개 집어넣어. 헬륨 2번이야. 그래서 2개 집어넣었어. 리튬 3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궤도에 2개 집어넣고 두 번째 궤도에 1개 집어넣었죠. 자, 베릴륨 첫 번째 둘, 두 번째 둘. 오케이? 항상 첫 번째 궤도에는 2개까지만 들어가니까, 자, 둘, 셋, 둘, 넷, 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두 번째 궤도에 8개까지 채웠어. 자, 그러면
얘는요. 11번인 나트륨은 11개를 채워야 돼. 첫 번째 둘, 두 번째 8, 세 번째에 1개를 넣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둘, 8, 둘, 8, 셋, 둘, 8, 넷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8개까지 또 다 채우면 그 다음 번 궤도로 집어넣는 거예요. 전자를.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가로줄을 뭐라 그랬니? 주기라고 얘기를 했죠. 자, 1주기의 공통점, 2주기의 공통점, 3주기의 공통점, 주기의 공통점은 뭐니? 같은 주기에 있으면 뭐가 똑같다? 껍질수가 같다야. 껍질수가 같은 거예요. 같은 주기에 있으면 껍질수가 같은 거예요. 자, 가로줄을 뭐라 그랬니? 아니, 세로줄을 뭐라 그랬니? 족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1쪽의 공통점은 1쪽의 공통점은 가장 바깥쪽 궤도에 전자가 몇 개 있어요? 1개 있어요. 2쪽의 공통점은 가장 바깥쪽 궤도에 전자가 2개 있는 거예요. 자, 13족은요. 이거 13족이에요. 13족은요. 13개 아니에요. 3개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13, 14, 15 거기는 1의 자리만 보셔야 돼요. 13족이니까 13개 이러면 안 돼. 자,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3개 있는 거예요. 14족은 4개, 15족은 5개, 16족은 6개, 17족은 7개예요. 18족은 2개나 8개 있지만, 자, 여기 지금 요거 보자. 원자과 전자수. 원자과 전자수가 뭐라 그랬니? 가장 바깥쪽 궤도에 있는 전자수를 얘기한다 그랬죠? 단, 뭐의 반응에, 무슨 반응에 참여하느냐?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예요. 그래서 1족은 1개, 2족은 2개, 13족은 3개, 14족은 4개야. 15족은 5개야, 16족은 6개야, 17족은 7개야. 근데 18족은 원자과 전자가 몇이라고 나와있어? 0이야. 0이야. 저기다가 8이나 이런 거 쓰면 안 돼. 18쪽은 원자과 전자수가 0이야. 그 얘기는 18쪽 아이들은 화학 반응에 전자들이 참여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오케이? 18쪽은 화학 반응에 전자들이 참여를 하지 않아요.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0이에요. 자, 옆에 나와 있네요. 18쪽 원소의 원자과 전자 0인 이유가요. 다른 원소와 거의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0이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왜 우리가 주기율표를 배우고 있니? 이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성질을 결정해주는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니까 이거에 의해서 성질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이게 되는 거야. 성질이 비슷한 아이들이 누구야? 바로 족이죠. 그래서 1족을 아까 뭐라 그랬니? 알칼리 금속이라고 했죠. 수소를 제외한 알칼리 금속이라고 했고, 그 다음 17족을 할로젠이라고 했죠. 오케이? 자, 18족 아이들은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건데 뒤에서 배울 거예요. 오케이, 그럼 5, 6, 7. 자, 5, 6, 7번 한번 해보자. 자, 5번에는 XOOX죠. 여기서 질문. 아우 목이야. 자, 6번에는 원자과 전자죠. 원자과 전자. 자, 원자과 전자. 오케이? 자,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애들이 같은 족을 구성하고 있어요. 화학적 성질을 계속 같은 족끼리 비슷해요. 껍질수는 둘, 셋, 둘이죠. 껍질수요. 껍질수. 원자과 전자수는요. 1, 8이 아니라 6이죠. 6개죠 이거? 자, 그렇다면 2번에
2주기 원소. 2주기니까 껍질이 몇 개 있단 얘기야? 2개 있단 얘기죠. 그러니까 리튬하고 산소가 되는 거죠. 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건 뭘 봐야 돼? 원자과 전자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리튬하고 나트륨이야. 자, 여기에 수소를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수소 집어넣으면 안 돼요. 원자과 전자수가 수소도 1이잖아요. 그러면서 수소를 집어넣으면 절대 안 돼요. 수소는 비금속이에요. 됐니? 알칼리 금속의 성질인데요. 유리판 위에 리튬을 올려놓고 칼로 자르면서 단단한 정도의 단면을 관찰하는데 칼로 이렇게 쓱 자르면 잘라져요. 그래서 칼로 잘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은백색이 나타나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나면은요 다시 검은색으로 바뀌어요. 뭐 한 거야? 공기 중에 산소랑 만나서 산화리튬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광택. 근데 리튬은 서서히 사라지는 반면 나트륨은 금방 사라지고 칼륨은 빠르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칼륨이 반응성이 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실험은요. 비커에 물을 넣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집어넣어요. 근데 이 페놀프탈레인 용액 같은 경우에는요. 액성을 확인할 때 쓰는 거예요. 액성 확인할 때. 자, 이 페놀프탈레인 용액 같은 경우에는 여기 봅시다. 산성이나 중성에서는 무색인데요. 염기성에서는 붉은색을 떼요. 염기성 되면 붉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튬 조각을 떨어뜨렸더니 어떻게 되니? 물과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얘가 빨갛게 붉은색으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체 발생하고요. 붉은색으로 변해요. 근데 나트륨 집어넣으면은요 격렬하게 반응해요. 칼륨 집어넣으면요 매우 격렬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리튬보다는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반응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자, 저기서 발생하는 기체는 수소기체죠. 그것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51쪽 빨리 해볼까요? 51쪽 해보자. 자, 1번에 OOX예요. 알칼리 금속은 물과 잘 반응해요. 아까 물에 떨어뜨렸더니 격렬하게 반응하고 뭐 매우 빠르게 반응하고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요. 물과 반응하면 염기성 돼요. 염기성 됐기 때문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기 중에 광택을 잃는 것은요. 수소가 아니라 산소와 반응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광택을 잃은 거예요. 자, 2번에 3번이죠. 자, 3번에요. 디귿에 알칼리 금속과 물이 반응하면 산소 기체가 아니야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해야 돼요. 자, 3번에는 3번이죠. 3번. 오케이. 자, 기억 니은은 변함없음이 아니라 무색에서 붉은색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예요. 자, 다음 볼까요? 자, 원자 번호에 따른 전자 배치를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예요. 근데 원자 자체가 중성이니까 전자수도 같아요. 자, 두 번째 단계. 첫 번째 껍질에는 항상 전자 2개까지만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껍질은 8개까지 들어가요. 자, 그렇게 해서 배치를 시키다 보면은 전자들을 배치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 그려보자. 할 수 있겠죠? 수소는 1번입니다. 그럼 양성자 수가 몇 개 있단 얘기니? 1개 있단 얘기죠. 52쪽이야. 자, 1개 있단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전자수 몇 개 있단 얘기니? 1개 있단 얘기죠. 자, 얘들아,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껍질에 전자 1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자, 전자 1개 집어넣으면 되고요. 주기 몇 주기야? 주기는 껍질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1주기가 되는 거고요. 원자가 수는 몇 개예요?
한 개죠. 자, 산소 8개, 8개. 이거 이제 여기부터 다 쓰자. 10개, 10개, 12개, 12개, 17개, 17개. 뭐 이건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배치해요. 전자 8개를 배치할 거야. 첫 번째 궤도에 2개 집어넣고, 두 번째 궤도에 이제 몇 개를 집어넣으면 돼? 6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는 몇 죽이니? 껍질 2개 있으니 2죽이고요. 원자과 전자수는 몇 개니? 6개가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네온은 첫 번째 궤도에 몇 개 들어가요? 2개. 두 번째 몇 개 들어가요? 8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총 10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2죽이죠. 그런데 원자과 전자수는 몇이라고 해야 돼요? 0이에요. 원자과 전자수는 0이에요. 자, 8개까지 꽉 찼으면은 원자과 전자수는 0. 자, 마그네슘 가보자.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몇 개? 2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총 12개의 전자를 배치한 거죠, 지금. 자, 그래서 3죽이죠. 3죽이 껍질이 3개 있으니까.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는 몇 개니? 2개죠? 오케이? 자, 염소 가볼까요? 첫 번째 몇 개 들어가요? 2개. 두 번째 몇 개 들어가요? 8개 들어가요. 자, 총 10개 들어갔죠? 이제 세 번째는 몇 개 들어가요? 7개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총 17개의 전자를 배치한 거죠. 자, 얘는 3죽이죠. 3죽이. 자,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는 7개가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어렵진 않죠, 그죠? 같은 족 원소의 전자 배치와 화학적 성질이라는데, 리튬, 나트륨, 칼륨은요 원자과 전자수가 1이에요.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요. 전자를 한 개 잃으려는 성질을 가지게 돼요. 자, 전자를 한 개 잃으려는 성질을 갖고 있어. 그래서 양이온이 되기 쉬운 거예요.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기 쉬운 거고요. 알칼리 금속을 M이라고 하면은 산소와 반응하는 거. 자, 산소와 반응한 거 O2랑 반응했어요. 그래서 EM2O 이런 식으로 되고요. 자, 그 다음 물과 반응할 때는요 EMOH 해가지고 요게 염기성을 띠는 물질이에요. 수산화 금속이 되는 거예요. 수소기체 발생하고요. 자, 할로젠 같은 경우 원자과 전자수가 7개예요. 전자를 1개 얻어서요 8개까지 채워가지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돼요. 그러니까 음이온이 되기 쉬운 거예요. 전자를 1개 얻어서. 자, 그래서 X라고 놨을 때 나트륨하고 수소하고 반응하는 거 한번 봐주시면 되겠네요. 네. 오케이, 뒤에 거 문제 가보자. 55쪽까지 문제 한번 해주세요. (55쪽까지) 해줘. 자, 1번에 1번에 3번, 2번에 어디야? 자, 2번에 4번, 3번에 4번, 4번에 3번, 5번에 3번. 여기서 자기 틀린 거 질문 좀 가보자. 빨리 그냥 모르겠으면 틀린 거 있으면 질문 바로 해줘. 없어? 자, 6번에는요 알칼리 금속은 반응성이 크죠. 자, 그래서 물과 산소와 잘 반응하기 때문에
물과 산소 접촉을 피하기 위해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넣어서 보관을 하죠. 자, 물과 산소와 잘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7번에 5번, 8번에 3번, 9번에 2번이야. 10번에 2번이고요.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질문, 요 페이지 질문. 10번에 자, 10번 같은 문제가 꼭 나올 거야 아마. 자, 여기 지금 10번에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요. B, C, D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지 않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같은 족인 애들끼리야. 같은 주기일 때는 화학적 성질 달라요. 그죠? 족이 같아야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이거 몇 번이라 했어? 2와 F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같다. 2하고 F요. 자, 2하고 F는 전부 다 3주기잖아요. 껍질이 3개 있죠. 그래서 껍질 수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등급 도전으로 가볼까요? 1번에 2번, 2번에 1번, 3번에 1번, 4번에 1번. 자, 여기서 질문. 여기서 질문. 2번. 2번 볼게요. 자, 2번 보시게 되면은요, 할로젠 성질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랬는데 반응성은 플루오린이 가장 크다. 지금 플루오린이 수소와의 반응성이 빠르게 반응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응성은 플루오린이 가장 커요. 자, 할로젠이 수소와 반응하여 생성된 물질은 물에 녹아서 염기성 아니죠, 산성을 띠는 거예요. 할로젠은 산성이에요. 알칼리가 염기성 돼 있는 거예요. 자, 실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할로젠은 두 가지이다.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할로젠은 한 가지죠. 누구야? 브로민이죠. 브로민이 액체라고 얘기했죠. 오케이? 그래서 기억만 맞아요. 또 질문. 3번에요. 자, 3번 보시게 되면은 기억이 뭐겠냐? 산소예요. 산소. 생명체를 구성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산소. 니은이 탄소예요. 탄소예요. 그 다음 기억 니은준 한 원소의 전자 배치를 했다 그랬는데요. 나는 산소의 전자 배치죠. 탄소는 그 14족이에요.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4개 있어야 돼. 자, 그래서 기억에 기억 니은은 같은 주기의 원소입니다. 기억 니은은 둘 다 산소 탄소는요 둘 다 2주기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나는 니은이 아니라 기억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거고요. 원자과 전자수는요 누가 더 많냐? 기억이 더 많죠. 반대로 돼야 돼요. 원자과 전자수 기억, 산소는 6개고요 탄소는 4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